한 배달 조선의 순행 역사. 1만 년 이상 내려온 한국의 순행제도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순행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부도지라는 한국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서기전 7197년경에 해당하는 시기부터 순행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더 유추하면 피를 나눈 형제족들을 순행하는 한국의 순행제도는 한국 이전의 마고시대인 고한국 시대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시행한 순행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마고성 시대에도 순행제도가 있었을까? 단적으로 마고시대에 순행을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마고성의 구조가 동서남북으로 이궁과 이보를 두어 관문 역할을 하는 성문이 3개의 해자를 끼고서 사방으로 3개씩 합 12개의 성문이 있었다. 성문은 일단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관문이다. 즉 외부인과 내부인의 출입을 감시 감독하며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마고성의 내부에서 자급자족으로 통치가 되면 외부로 나갈 일이 없다. 그런데 관문을 두었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외부로 나갔다는 말이 된다. 즉 마고성은 단순히 고립된 성곽의 도시가 아니라 외부와 연결되면서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 된다. 마고성의 역사는 여러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서기전 7378년 개해년부터 시작되고 서기전 7197년 갑자년까지 존속한 것이 된다. 이리하여 마고성은 63,182년간 내부와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는 성곽의 도시로서 만약 문명의 중심지라면 사실상 당시의 수도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마고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마고성의 밖은 곧 천산주, 월식주, 운해주, 성생주였다. 서기전 1만년경에서 서기전 8천년경 사이에 오미의 난이라는 포도와 관련된 식량난이 일어나 서기전 8천년경에 화백회의로 결정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분거하였다는 것으로 보면 마고성의 밖에 살만한 곳이 어디이고 어떠한 것인지 천산주, 월식주, 운해주, 성생주의 생활 환경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리하여 63,182년간의 마고성 시대를 감안하면 수시로 외부와 교류하였던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한국의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탄화벽시처럼 약 1만 5천년 전에 별을 재배하고 한국의 고인돌에 유판 별자리를 새기고 만자문양이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고 약 1만 3천년경 이전의 피라미드 유적에서 81자의 상형 문자가 오키나와 해저에서 발견되고 투르키의 괴베클리 테베에서 약 1만 2천년 전의 신전 유적이 발견되는 것은 다 역사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이 된다. 즉 인간 문명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항상 상호 교류하며 전파되고 변천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고성 시대에 마고라는 신성격의 통치자가 있고 그 아래 두 딸로 궁이와 소이라는 보좌가 있어 음양의 율려와 오음칠조를 맡게 하였다고 하는 바 당시에 이미 음악체계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또 함부로 엿볼 수 없는 비밀스런 곡률 및 수찰률과 자재률이 있었다 하는 바 이로 보면 부정한 목적으로 훔쳐볼 수 없는 신성한 이법 등이 존재하였고 개인과 사회 공동의 자치를 위한 계율이 있었다는 것이 되어 상당한 법체계가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고성 시대인 서기전 25,858년에 역법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역법이 정립된 후 366갑자가 흐른 시기가 서기전 3897년이 되는데 이때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신시 배달국 이 건국된 해다. 약 1만 5천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에 고인돌 뚜껑에 28수 역법의 유판 별자리가 원형으로 온전히 새겨진 것으로 볼 때 역법이 그 훨씬 이전에 정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 인도학자들은 인도 기록으로 볼 때 서기전 9500년경에 28수 역법을 27수 역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28수 별자리와 인도의 28수 별자리가 조금 다른 것을 보면 마고성에서의 28수와 성생주에 해당하는 남쪽의 인도 지역에서의 28수 별자리가 다를 수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위도에 따라 설정되는 별자리를 적절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는 28수 별자리 중에서 겹치는 한 개의 별자리를 없애고 27수 별자리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28수와 인도의 28수 역법은 곧 상호 교류의 흔적이 되고, 별자리가 똑같지 아니한 것은 관측하는 위치 즉 위도에 따라 적절한 별자리를 정한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마고성 시대에 사방으로 관문을 통하여 외부와 교류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1. 한국시대 순행의 역사. 서기전 7197년에 시작된 한국시대에는 단적으로 순행제도가 시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장자는 정사를 돌보고 차자와 삼자는 무리를 이끌고 사방을 순행하며 형제족과의 결속을 다지면서 전교를 한 것이다. 부도지의 기록으로 보면 마고성은 지금의 파미르고원에 있었던 것으로 되고, 마고성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나누어진 땅이 천산주, 월식주, 운해주, 성생주인데, 지금의 몽골,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 연해주 등이 천산 산맥의 동과 북에 걸치는 천산주가 되고, 지금의 흑해, 중동, 소아시아, 유럽 지역 등이 마고성의 서쪽이 되어 다리지는 월식주가 되며, 지금의 티베트 고원, 황하, 양자강 유역에 걸치는 지역이 마고성의 동쪽에 해당하는 운해주가 되면, 지금의 인도 지역이 마고성의 남쪽에 해당하는 성생주가 된다. 서기전 7197년부터 약 1000년간에 해당하는 서기전 6100년경까지 전기 한국시대가 되는데, 지금의 천산 산맥 부근에 수도를 정하고 사방으로 순행하였다고 추론된다. 서기전 6100년경부터 약 1000년간에 해당하는 서기전 5000년경까지는 중기 한국시대가 되는데, 금악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알타이산 부근에 수도를 정하고 사방으로 순행하였다고 추론된다. 알타이라는 말이 금이라는 말이므로 알타이산이 금악임이 틀림없다. 서기전 5000년경부터 약 1000년간에 해당하는 서기전 3897년경까지는 후기의 한국시대가 되는데, 지금의 대흥 안녕산맥 부근에 수도를 정하고 사방으로 순행하였다고 추론된다. 특히 만주 지역에 한인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과 후기 한국시대인 한인 시대의 수도가 대흥 안녕산맥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지금의 요하 지역, 홍산 지역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서기전 8000년경 사방분거할 당시에 동쪽으로 지금의 대흥 안녕산맥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여 지금의 요하 지역과 송화강과 흑룡강, 그리고 우수리강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을 일구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한국시대는 천산, 몽골, 시베리아, 만주, 연해주, 한반도 지역 등은 물론 심지어 알타이 산맥의 서쪽 우랄산맥을 넘어 서유럽까지 이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시대의 형제국 즉 연맹국으로 12한국이 있었는데, 1군국의 위치는 서유럽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우르국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도시국가를 이루었던 것이면, 사나바국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인더스강 지역에 이룬 하라파라는 도시국가였던 것이 된다. 1군국은 송화강 동쪽으로 연해주 지역에 걸쳐 있었던 수미리국에서 북쪽으로 5만 리 떨어져 있던 나라가 되어 지금의 서유럽 지역으로 추정되고, 우르국은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지역에 존재하였던 상고대 왕국으로 그 명칭은 서기전 2000년경까지 이어지며, 사나바라는 말은 사라바, 하라바, 하라버, 하라파로 충분히 의문학적으로 변천될 수 있는 것이 되어 사나바국 자리가 곧 지금의 인도 하라파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만약 서유럽이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도 지역에 서기전 4000년경 이전의 역사 기록이 존재한다면, 한국의 사자, 즉 천사 또는 그에 비견하는 존재들이 방문하여 가르침을 전수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마고성에서 사방분거할 때 흑해, 소아시아, 수메르, 인도 등의 지역에 이미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며 당연히 문명을 일구었을 수 있으며, 여기에 일단의 무리가 와서 다시 새로운 문명 또는 하늘 사람들이 내려와 세운 문명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3. 베달나라 시대 순행의 역사. 서기전 3897년 이전에 한국에서 웅족과 호족의 난을 진압하여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라고 명을 받아 한웅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배달나라이다. 부도지에서 배달나라 시대에 순행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다는 취지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치우천왕과 헌원과의 전쟁 시기인 서기전 2698년경부터 서기전 2685년경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이후 서기전 2383년경까지 300여 년에 걸쳐 순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추론된다. 배달나라 시대의 역사 중 특히 테오보키의 보좌였던 여와일명 여이의 인간 창조 설화와 홍수와 관련된 치수의 역사가 서방의 수메르 지역으로 전해져 후대의 히브리 구약 경전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여와는 황토진흙으로 사람 형상을 빚어 7일 만에 숨을 불어넣어 살려서 전쟁에 쓰니 적들이 감히 덤비지 못하였다라고 전해진다. 한편으로는 황토진흙을 덩굴 등으로 휘둘러서 흙이 떨어진 곳에 사람이 생겼는데 황토인을 만들었다라고도 한다. 이러한 설화는 여와가 당시의 황토인들에게 혼인제도를 시행하여 많이 불어나게 하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서기전 3413년경 여와가 대홍수를 치수하면서 하늘의 구멍을 메웠다는 여와보청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홍수에 무너진 부주산을 거북이로 바쳤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인간 창조의 설화와 대홍수에 얽힌 역사가 나중에 서방으로 전해져 여와라는 명칭이 히브리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메르 지역의 7일 달력과 28수 그리고 12진법, 60진법 등의 역법과 수리는 한국시대의 순행에 의하여 이미 전파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마고시대에 이미 전파되거나 사방분거 시에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서기전 2000년경 수메르 지역에서 수메르인이라고 자처하던 갈대아우르국 사람들이 아모리족에게 망할 때 데라에 이어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수메르의 역사는 물론 서기전 2200년경 단군 조선의 사자 유호씨의 순행 때 배달나라의 역사와 함께 종교, 철학, 과학, 역법 등이 전수됨으로써 여와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단군 조선의 순행 역사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알아본다. 4. 단군 조선 시대 순행의 역사.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아사달에서 단군 왕검에 의하여 개국된 단군 조선은 초기 약 10년간은 그 이전당 요와의 전쟁 여파로 혼란을 진정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며 국력을 기르던 시기가 된다. 서기전 2324년에 단군 왕검은 유호씨를 파견하여 당요를 토벌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유호씨는 장자순을 환부로 삼고 찾아 상을 권사로 삼는 등으로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당요를 토벌하러 당나라 평양으로 진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요는 유호씨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굴복하여 나라를 보존하였다. 한편으로는 유호씨의 아들 순을 유혹하여 두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는 등 공을 들인 지 10년에 자기 사람으로 등용하였다. 서기전 2284년에 순이 결국 요를 유폐시키고 천자 자리를 찬탈하였는데 유호씨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서 요의 빌부터 천자 찬탈을 벌였으므로 불효불충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서기전 2267년에 대홍수의 치수와 관련하여 순이 단군 조선에 사죄하게 되고 치수의 도움을 받게 되어 서기전 2247년까지 사이에 치수에 성공하였으나 또다시 반역함으로 서기전 2224년에 유호씨가 찾아 상과 치수의 공을 세운 우에게 순을 협공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순은 남쪽으로 피하다 우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우가 유호씨의 명을 대기하지 않고 무기를 보수하고 군사를 거두어 자칭 하왕이라 함으로 유호씨가 토벌하니 전쟁이 서기전 2195년경까지 약 30년간 지속되었다. 서기전 2215년부터 백익이 섭정하였고, 서기전 2198년에 우가 진중에서 병들어 죽었는데 우의 아들 개가 백익을 죽이고 하나라 왕이 되어 하왕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를 이은 개도 천도의 눈이 멀어 유호씨의 군사와 전쟁을 계속하니 이에 유호씨가 더
더 이상 설득이 어렵다 판단하고 오히려 무리를 이끌고서 월식주라 불리는 서방과 성생주라 불리는 남방으로 전교를 떠났던 것이다. 이때가 서기전 2195년경이다. 서기전 2195년경 수메르 지역에는 서기전 2350년경 사르곤왕이 세운 아카드 왕국이 존속하고 있었으며 서기전 2112년경부터 우루 제3왕조 시대가 시작되어 서기전 2000년경까지 지속된다. 서기전 2000년경 이후에는 아모리족이 다스리게 된다. 그리하여 유호시의 무리가 서방의 수메르 지역을 순행한 시기는 서기전 2195년경부터 서기전 2190년경이 될 것인데 우루 도시를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남방의 인도 지역을 순행한 시기도 이 시기에 해당할 것이다. 부도지의 기록에 의하면 월식주와 성생주에서 궁과 소를 많이 만들었으나 그 연유를 잊어버리고 와전되었다 하는 바 궁은 수메르 지역의 지구랏에 해당하고 소는 인도의 탑에 해당할 것이다. 궁과 소는 모두 마고성 시대에 제단 및 망루 역할을 하던 건축물이다. 단군 조선에서 산수가림토 38자가 정립된 때는 서기전 2181년이므로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와는 유사하지만 다른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마도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가 서기전 2190년경 이전에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서기전 2224년부터 서기전 2195년경 사이에 약 30년간 유호시와 하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테오복의 후손이 되는 무리가 하나라 경계를 탈출하여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인도 지역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테오복희 후손들이 곧 풍족, 바람족이 되고 산스크리트 문자는 버머 즉 브라만어를 적는 글자인 데서 알 수 있다. 버머의 범, 브라만이 곧 바람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이다. 산스크리트라는 말은 서기전 2195년 이전에 전해진 것이라기보다는 후대의 단군 조선의 표음 문자인 산수가림토라는 말이 인도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여하튼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와 단군 조선의 산수가림토 문자는 상관성이 밀접한 것은 분명하다. 한편 서방으로 전해진 소위 룸문자라 불리는 문자는 단군 조선 시대는 물론 후사만 시대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베달라라 시대에도 사용된 것으로서 동서양을 아울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문자로서 나중에 시나이 문자가 되고 히브리 문자, 페니키아 문자,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로 변천된 것으로 된다. 순행의 다른 측면으로 곡물 즉 특산물을 바치고 교환하는 전통이 한국 시대부터 이어졌다고 추정되는데 단군 조선 시대까지 심지어 북부여 시대인 서기전 121년까지 일궁국 등이 반물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신라 시대까지 순행제도가 이어져 마랑이라는 직책은 사방을 순행하며 특히 역법제도를 전수하여 연구함으로써 상호 교류하였다라고 하는 바 신라 승려 해초가 천축국을 순행하며 지은 왕오천 축국전은 이러한 순행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는 한국인의 기질. 한국인은 마고시대, 한국시대, 베달라라 시대, 단군 조선 시대를 이어 순행의 역사와 함께 단적으로 남에게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악한 자에게는 참지 못하여 결국 응징하고 선한 자에게는 한없이 겸손하고 순하며 강자에게는 힘으로 부딪히고 약자에게는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습성이 오늘날까지 유전자에 깊숙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간성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가르침에 응축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습성은 1만 년 전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형제로서 원래 하나라는 인식이 유전자에 남아있고 상호 문물을 교류하며 항상 혁신하는 자세가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간직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정신이 투철하며 절대로 민족이 망하지 않으며 나라가 잠시 망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나르를 세우는 기질이 독특한 사람들이 된다. 이제 한 배달 조선의 성스런 순행제도를 계승함으로써 지구촌을 천부세상으로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을 사는 한국인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정성을 다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와 세계 억만세 잘고래 골자래